그리고 자연의 음식이라 하더라도 이분의 소화 상태에 따라서는 정말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많이 웃고 이런 분들을 보니까 한 달마다도 백혈구 수치가 막 이 상태에서 현미는 추천하지 않아요. 거의 7-8잔 이상의 녹즙을 먹도록 이야기하는데, 네, 그것의 가장 포인트는 그러면은 그 말씀은 우리가 뭐 어떤 특정 음식이 뭐 암을 사라지게 한다든지 암의 특효를 보인다는 그런 음식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암 환자들이 결국에 먹어야 될 것은 일반적으로 암에 좋다고 하는 뭐 채소나 과일이나 그런 자연의 식품들을 조화롭게 먹는 게 가장 좋은 식사법일까요? 그렇죠. 일단은 자연의 음식이 가장 첫 번째 원칙이 되겠죠. 그리고 자연의 음식이라 하더라도 이분의 소화 상태에 따라서는 생채소, 생과일, 뭐 생 그런 즙들이 또 불편함을 줄 때도 있습니다. 장내미 생물의 균형, 또 소화 효소의 부재 상태에서 점막이 너무 손상된 상태에서는 생의 성분들이 또 강한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발효 음식 같은 것들, 효소가 풍부한 한번 이렇게 좀 효소 처리가 된 것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좋은 음식, 제가 이제 대체로 좋다라는 것은 크게 뭐 부작용이 없는 음식들이 있긴 있어요. 뭐 과일 종류에서도 당분이 좀 높은 게 있고 또 당분이 적은 게 있잖아요. 대체로 좋은 음식, 뭐 블루베리 같은 거, 베리류 음식들은 많이 이제 권하는 편이고, 또 발효 음식, 뭐 슴슴하게 만든 백김치나 동치미 같은 거, 사우크라우트 같은 거, 그것들은 많이 대체로 많이 권합니다. 또 영양소 중에서도 식이영양요법을 할 때도 염증을 좀 빠르게 잘 줄이는 것 중에 성분이 뭐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물질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뭐 미토콘드리아를 튼튼하게 만드는 여러 이제 성분들이 있는데, 대체로 이제 좋은 것들을 섭취하면 뭐 대체로 좀 좋은 효과가 납니다. 그렇다고 모두 다 똑같이 좋은 효과가 나고 좋은 결과가 나고 이런 것은 기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변수가 너무 크거든요. 화장실에 잘 가는지 못 가는지부터 해서 수면의 질, 그리고 평상시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느냐. 정말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많이 웃고 이런 분들을 보니까 한 달마다도 백혈구 수치가 막 2배로 늘어난 분이 또 계시거든요. 다른 거는 변화 없이. 근데 계속 불안하고 계속 두려움에 가득 차 있고 계속 너무 긴장을 많이 하고, 네, 이렇게 또 어려운 환경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 좋은 음식 먹었을 때 그 결과는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변수들이 워낙 많이 작용하니까 이게 너무 단답식 청편일률적인 방식은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암 환자에게 좋다고 하는 그 자연의 식품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예를 들면은 뭐 밥을 먹을 때도 현미냐 백미냐를 했을 때 다 현미를 먹으라고 하잖아요. 거의 100이면 100 현미를 먹으라고 하는데, 이제 뭐 내가 뭐 위 점막의 손상이 심하다거나 소화기관이 약할 경우에는 이 좋다고 하는 현미밥조차도 이 암 환자한테는 이게 소화 흡수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현미가 적절하지 않은 식품이 될 수 있다. 네, 물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위장 점막이 얇아져 있는 분들 많이 계세요. 암 환자가 아니더라도 점막 자체가 도톰해야 되는데 얇아진 분들, 위축성 위염, 더 심해지면 장상피 화생으로 가죠. 이 상태에서 현미는 추천하지 않아요. 현미에 이제 껍질 성분이 스크래치를 내서 점막을 더 긁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현미가 백미에 비해서 좋으나 현미를 소화시키지 못할 때는 현미는 또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식이섬유를 좀 충분하게 잘 먹으면서 백미를 드시는 것이 그분의 상태에는 오히려 더 맞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제가 이제 뭐 암에 대한 콘텐츠를 많이 하다 보면 어쨌거나 뭐보다는 뭐가 좋다 이런 게 이제 일반화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거든요. 뭐 과거에는 뭐 그런 것도 잘 모르셨겠지만 워낙 뭐가 좋다 뭐가 좋다 이런 콘텐츠들이 많다 보니까 암 환자는 그래도 이런 걸 먹으면 좋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내 몸에 이 식품이 맞는지까지도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죠. 예. 소화 상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너무 까다로운 그 체질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근데 많은, 저도 이제 한의학도 좋아하고 많은 한의사님들과 대화를 하면서도 체질을 완벽하게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것이 공통점이더라고요. 뭐 그 체질에 가까운 상태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뭐 모든 사람을 이렇게 4 가지로 또는 8 가지로 분류한다는 게 맞지는 않고, 어느 정도 뭐 50% 60% 어느 정도의 성향은 있을 수 있고, 그 맞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내가 음식을 먹고 잘 소화했을 때 소화 불량이 오고 더부룩함이 오고 뭔가 속이 답답하고 이런 것들은 맞지 않은 음식으로
음식으로 보면 되고 지나치게 막 열을 많이 내는 음식들 제가 이제 특히 50대 60대 분들의 경우 이미 상체에서 막 간열이라든지 폐열, 심열 뭔가 열을 속에서 뜨거운 걸 느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는 마늘 같은 거는 또 드시면 또 안 맞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음식의 성질을 어느 정도는 좀 활용을 해보는 것도 중요할 수는 있죠. 그렇다고 완벽하게 뭐 체질을 가려서 먹는다? 이것도 그렇게 썩 다 정답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암 환자분들이 이제 해독을 한다고 이제 녹즙 같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녹즙을 많이 먹는 게 보통 이제 우리는 이걸 마시면은 내 몸의 독소가 빠져나간다고 알고 있고 또 실제로 뭐 많은 분들이 되겠지만 일부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녹즙이 오히려 몸을 좀 차게 하고 또 소화의 불량을 일으키고 이게 또 뭐 설사라든지 이런 것도 유발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 녹즙이 그 사람에게는 독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막스버슨의 치료법에 의하면 예 하루 뭐 거의 7-8잔 이상의 녹즙을 먹도록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것의 가장 포인트는 이제 간 건강과 장 건강을 살리는 거예요. 간 해독 그리고 장 해독 이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과정이 필요하긴 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녹즙을 드시는데 제가 이제 만나 본 이제 많은 암 환자분들이 저체중 그리고 지나친 체지방 감량의 상태에서 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했을 때 거의 다 맞더라고요. 채소만 드셨냐고 녹즙만 많이 드셨냐고 하니까 거의 대부분 그랬어요. 녹즙이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녹즙이 어느 정도 간 해독과 장 해독에 큰 도움을 줍니다. 파이토케미컬도 많고 여러 좋은 영양 성분, 비타민, 미네랄도 들어있죠. 그런데 녹즙만 드시는 거의 70% 이상 녹즙만 드시고 거의 뭐 단백질 또 뭐 복합 탄수화물, 지방 이 탄단지는 또 잘 드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탄단지를 거의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지나친 저체중, 체지방도 너무 없는 상태까지 그렇게까지 녹즙을 드신 분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체중으로 가서 내가 "체력이 아무 문제가 없어." 이러면 저도 할 말이 없겠는데 대부분 체력이 너무 없습니다. 저체중에 저체지방에 근육까지 너무 소실이 많이 돼서 걷기 힘든 상태이신 분들이 많아요. 일상생활을 못 해요. 그래서 일상생활은 할 수 있는 정도의 녹즙을 드셔야 된다. 하루에 뭐 많아야 한 500ml 정도 이거를 너무 지나치게 주식으로 드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저는 강조드리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암이 사라진다고 해서 이제 녹즙이나 뭐 과일, 채소 주스를 갈아 마시는데 이제 소장님께서 직접 만나본 암 환자의 사례들을 보면은 지나치게 에너지 기운이 떨어지거나 저체중인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정말 그분이 너무 지나치게 그 녹즙 위주의 식사를 해서 오히려 치료할 에너지조차 없고 체중은 쭉쭉 빠지는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나친 녹즙, 지나친 채소 요거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 에너지를 만드는 영양소를 좀 같이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저체중이 의미하는 거는 한 번 더 생각을 해 본다면은 그분이 소화를 못 시키고 있다는 거고 그 얘기는 녹즙의 영양분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녹즙에 있는 영양분이 사실 100% 완벽한 영양소는 아니에요. 식이섬유나 그리고 뭐 채소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컬이나 뭐 효소나 비타민, 미네랄들이 있는데 우리 몸의 체조직을 구성하게 한 단백질도 없고 지방도 없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도 거의 없죠. 미량 영양소로서 제공해야 되는 거를 주식으로 삼으면 우리가 대량 영양소라고 알고 있는 탄단지 이것들을 자연의 형태로 잘 소화시킨 형태로 먹는 것도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녹즙에 있는 영양소가 완벽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일부 영양소만 제공하는데 이게 메인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해독 연구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이제 해독, 특히 이제 암 환자분들의 해독을 이제 도와주고 계신데 소장님께서 정의하는 해독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저는 해독을 무조건 정화만 시키는 청소하는 해독으로만 이야기하진 않아요. 물론 굉장히 간이 손상돼 있고 장에 막 변비가 가득 차 있고 이렇게 장과 간이 굉장히 좀 많이 오염이 된 상태, 심각하게 독소에 노출된 상태에서는 정화를 위한 해독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빨래를 세탁할 때 물로만 세탁하지 않잖아요. 세제를 넣어서 찌든 때를 불려서 때를 이렇게 제거하는 세탁을 합니다. 우리 몸은
해독이 필요한 시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땐 정화 해독이라 그래서 물이나 녹즙이나 이런 채소를 활용한 그런 정화 해독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강조하고 싶은 거는 영양 해독이에요. 영양으로 해독하라. 왜냐하면 간에서도요. 우리가 물 청소도 필요하지만 세제를 이용한 청소도 필요할 때가 있듯이 간에서는 영양소를 합성, 저장 또 변성시켜서 몸 전체에 필요한 체액 성분들, 호르몬들을 효소들을 만들어내는 엄청난 화학 공장입니다. 이게 물로만 녹즙으로만 간이 튼튼해질 수가 없어요. 네, 여러 파이토케미컬도 필요하고 여러 아미노산, 단백질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영양이 들어가야 건강한 간세포가 재생이 돼서 이 간세포가 또 더 좋은 해독을 하고 또 다른 영양 물질도 만들어내요. 영양소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 영양소를 녹즙만 하면 안 되고 우리 몸에 조화롭게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들, 탄단지도 필요하고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도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영양으로 해독하라는 것을 저는 요즘은 더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론으로 책을 썼을 때와 실제 이제 환자분들을 상담할 때 보니까 지나치게 채소, 녹즙을 드시는 분들이 이 저체중으로, 저체지방으로 오시고 기력이 없는 것을 봤어요. 초기, 암에 걸렸을 때 초기 한 달, 뭐 2달은 어느 정도 하셔도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를 1년 내내, 3년, 5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오세요. 또 암이 재발돼서 오시기도 하고 10년, 20년 동안 암을 겪고 계신 분들도 제가 만나 뵙고 있거든요. 근데 공통점이 지나치게 이제 정화 해독만 생각하는 거죠. 녹습을 통한 해독. 하지만 저는 몸 전체 장기들이 건강하게 재생이 돼야 된다. 영양과 해독의 원리 두 가지가 다 들어가는 이제 영양으로 해독하는 영양 해독. 이것을 요즘은 조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쁜 것을 빼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몸에 좋은 것들을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역시 해독의 일부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뭐 인터뷰 초반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독소가 없이는 이제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된 거잖아요, 사실은. 뭐 당장 뭐 공기만 마셔도 벌써 미세먼지가 많잖아요. 또 제가 최근에 인상 깊게 본 뉴스 기사 중 하나가 우리가 이제 미세 플라스틱을 좀 피하기 위해서 일회용품 안 쓰고 텀블러를 쓴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뭔가 아까 말했던 뭐 납이라든지 알루미늄 성분들이 이제 노출이 돼 가지고 중금속 중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이상을 쓰면은 텀블러를 교체하라고 권고를 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그럼 일회용 컵은 이제 미세 플라스틱을 못 쓰고 텀블러를 쓰자니까 이게 또 거기에 물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 음료도 갖가지 막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표면에 아까 말씀하셨던 코팅된 것들이 벗길 수 있고 또 벗기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노출이 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위협이 되다 보니까 정말 이제 피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된 건데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은 독소를 뭔가 줄이고 이것을 해독하는 데 집중해서 우리 몸의 정상화를 꾀하는 방향이 맞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이거를 생활 해독이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정말 저도 그래요.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어요. 내가 특별히 안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 외식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흡착해는 탄소 입자 성분이 들어있는 숭늉차를 드신다든지, 현미차를 드신다든지, 뭐 차콜 캡슐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1차적으로 흡착하는 해독이 있고요. 일상에서 정말 저는 하루에 과일 하나씩이라도 드셨으면 좋겠거든요. 사과 하나를 드시는 습관, 귤 한두 개 드시는 습관. 이 정도만 해도 간에서 필요로 하는 해독 과정에 필요로 하는 영양소들이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과식한 다음 날 좀 뭐 2끼나 또는 하루 종일 좀 물만 마시면서 좀 절식을 하는 습관, 단식을 하는 습관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일주일에 하루만 과일과 채소 위주로 몸을 좀 클렌징하는 습관 이렇게 일상 해독을 뭐 매일 그렇게 3끼 모두 하자가 아니고 일상 해독을 한두 가지씩만 장착하셔도 큰 그런 위험으로부터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중금속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도 모르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몸에서 충분한 칼슘, 뭐 미네랄, 마그네슘 또 영양소들이 충분하면 또 중금속을 흡착하는 작용이 같이 또 우리 몸에서 일어납니다. 너무 대량으로 들어오면 이 문제가 되는데 일상에서 스며드는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어느 정도 해독을 하거든요. 그래서 넘치는 해독을 피하기 위해서는 내 몸을 좀 건강하게 만들면서 해독하는 능력을 좀 올리는 거 이런 습관들이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건강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건강 이것들을
모두 다 좀 추구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거는 단백질의 중요성 굉장히 알아서 단백질 막 파우더까지 챙겨 드시잖아요. 그리고 뭐 비타민의 중요성 이런 거 알아서 또 비타민제 많이 복용하시잖아요. 근데 이에 비해 해독의 중요성을 이제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양소를 이렇게 잘 섭취하시는 만큼 내 몸에서 넘쳐나는 그런 화학 성분과 또 잘못 소화된 그런 대사 찌꺼기들, 첨가물들 이것을 일상에서 한두 가지로 해독하는 습관만 가져도 저는 큰 병은 예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암은 선천적인 것인지 그 운명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뭔가 환경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하다가 이제 독소 얘기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 독소를 이제 관리를 잘 해야지만 해독을 잘 해야지만 암이라는 큰 병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지금 뭐 너무 지나치게 사실 독소가 너무 많이 노출되는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해독만 잘 신경 써도 암 환자는 암을 이제 사라지게 만들 수 있고 암이 없으신 분들은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이런 해독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신 거죠. 이제 구독자분들 해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암이라는 것은 운명이 아니고 대사 질환이고 나의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우리가 보이는 독소는 그래도 좀 많이 조심하는데요. 보이지 않는 나의 잘못된 식사로 인해 쌓여가는 독소들, 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독소들,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 이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신다면 저는 큰 병, 암 같은 큰 고통으로부터 좀 해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운명적인 거는 좀 이렇게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건강법들 한두 가지 실천하시면서 좀 큰 병 안 걸리고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완전 해독 연구소의 류은경 소장님이셨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